자, 그래서 벨만 익스펙테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둘 다 지금 잠깐만 화면 지금 둘 다 보이나요? 강의 자료하고 네, 그다음에 얼굴 둘 다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V에 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을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요약하면 이거 두 번째 줄이 중요한데 V는 다음 스테이트에 V로 하이 액션에 대한 에버리지를 취하고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QSA에 해당됐었죠.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Q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도를 했고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Q는 이런 이게 방금 Q라고 그랬죠? 거기에 V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걸로 바꿔치기 해서 재미난 사실은 V하고 Q의 차이점은 이 파이, 팔러스에 대한 에버리지를 취하는 부분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이 V에 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고 뒤에 들어가는 놈이 Q에 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다 라는 게 이제 되겠고 이게 뭐 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먼 미래를 다 안 보고도 한 스텝만 앞서도 다 볼 수 있다,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기 때문에 원샷의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행렬 벡터 이퀘이션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것은 그 벨만 이퀘이션의 또 다른 버전 벨만 옵티마이제이션 이퀘이션,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또 다른 버전을 우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뭐 몇 가지 그냥 이론만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수식에 질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 머리도 식힐 겸 강학습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예시를 들면서 약간 머리를 식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예시죠. 폴 밸런싱. 그래서 지금 이런 막대기를 뭐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릴 때 뭐 여러분들 많이 놀 때 장난했던 기억이 나겠지만 이걸 세워서 잘 안 돼요. 세우는 이게 의외로 사람도 잘 연습을 많이 해야 잘 됩니다. 물론 저 서커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던데 접시도 올려놓고 그거를 강학습이 학습시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하면은 이런 카트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경첩이 달려 있는 폴이 달려 있고 이 카트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막대기가 안 쓰러지게 하는 상당히 이제 힘든 태스크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그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타임 스텝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리워드를 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워드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리워드를 어떤 식으로 주고 풀어야 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로 가면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예 리워드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미래에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스타크래프트 같은 큰 복잡한 게임들, 뭐 예를 들면 한참 뒤에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리워드 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초반에 굉장히 안 좋은 수를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있기 때문에
리워드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오랫동안 성공된 그러니까 서 있는 케이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리워드를 성공된 케이스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시간 스텝마다 그냥 무조건 리워드를 1을 주는. 그다음에 실패를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세워놓는다는 얘기는 리워드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목적과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토익 example 많이 풀 문제인데 그리드 월드라는 어떤 문제입니다. 이게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냥 다 5x5에 25개의 어떤 뭐 그 위치를 갖는 바둑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의 위치에 있느냐 그게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부터 25까지 쭉 뭐 스테이트를 인덱스를 매겨놓으면 이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리워드를 뭐 어떻게 받을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리워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단시간 내에 원하는 목표 지점 여기 목표 지점 별도로 지정은 안 돼 있긴 하지만 여기 시작점도 지정이 안 돼 있고 하지만 하여튼 가장 최단 시간에 가장 좋은 위치로 옮겨가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전제 가정은 뭐냐면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동서남북 딱 네 가지입니다. 노스,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그게 이제 액션이 되는 거죠. 액션은 총 네 가지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가장 좋은 위치가 이제 어떤 건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에 빨리 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돌아가는 거는 이제 문제 취지상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최대한 빨리 도달하게 하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 리워드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아까랑은 좀 반대입니다. 아까는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니까 오랫동안 뭔가를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게 좋은 상황인 거고 그렇죠? 폴 밸런싱은. 근데 이 그리드 월드는 반대인 거죠.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리워드를 반대로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타임 스텝마다 마이너스 10 주면은 무슨 얘기냐면 타임 스텝을 한 번 지날 때마다 1점씩 까먹으니까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로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끝내야 되는 목표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움직이는 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특이한데 사실은 다음 챕터에서는 더 단순한 그리드 월드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항상 시작하고 목표 지점은 여기 있고 여기를 제일 빨리 가는 뭐 패스를 찾아라. 이게 사실은 더 단순한 문제인데 이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냐면 문제가 좀 꼬여 있는 건데 뭐냐면 뭐 어디서 시작하던 간에 요 A라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A에서 동서남북 액션을 또 취할 수 있겠죠. 동서남북 액션을 어떤 식으로 취하든 상관없이 그 액션을 무시하고 무조건 여기서는 무조건 일로 그냥 점프를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점프를 하는 대가로 굉장히 많은 리월드를 줍니다. 플러스 10을 주고 마찬가지로 B의 위치 가면 동서남북 어느 액션을 취하더라도 이쪽 위치로 자동 점프하게 돼 있고 그때 리워드는 플러스 5로 돼 있죠. 그래서 가만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밸류 펑션 관점에서 즉 리워드의 미래에 일어날 총 리워드의 뭐 총합의 평균치가 밸류 펑션이잖아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밸류 펑션 관점에서는 어디 위치가 제일 좋을까 생각해 보면 요 근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왜?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5를 얻을 수 있어요.
딴 데 가면 항상 마이너스 1씩 까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플러스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요 동네니까. 그렇죠? 그래서 A, B 근처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운 테크닉으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으로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행렬 벡터 이퀘이션 총 25개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사실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숙제로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25디멘전을 벡터로 해갖고 25 바이 25의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근데 여기 트랜지션 매트릭스 엄청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액션을 취하면 그냥 가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랜덤한 그 요소가 일반적인 광학습 문제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랜덤한 요소가 그 액션을 그 랜덤하게 랜덤 팔러스인 경우 랜덤하게 취하는 그 요소하고 그다음 환경 자체가 랜덤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요 위치에 있는데 위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위로 가라 그러면은 확률적으로만 위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90%는 위로 가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 3.3%씩은 양력 밑으로만 가버리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환경에 의한 랜덤리스가 없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디터미스틱하게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액션만 취하면 그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리드 월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MDP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단순해서 디터미스틱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루는 이유는 많은 개념들을 설명하기 편하니까 이걸 다루는 거고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문제에 비하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에 비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벨만 이퀘이션으로 이걸 다이렉트하게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숙제로 나갈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걸 파이썬으로 한번 해서 그냥 라이브러리 불러다가 그 인버스 행렬 만들어 갖고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사실은 옵티멀한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A 근처 보면 밸류 펑션들이 이게 밸류 펑션들을 각 스테이트별로 그려놓은 거죠. B 근처도 상당히 높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지난 시간에 배운 행렬 벡터의 인버스로 구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단순무식한 방법이고 사실은 다음 챕터 가면 이걸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에서 더 쉬운 방법으로 풀게 되겠고요. 이것도 그냥 예시인데 그냥 머리 식힐 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그림에 저게 어떻게 나왔나 막 특별히 궁금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골프 배워본 사람 있나요? 치거나 손들어. 없나요? 수강생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자, 골프를 치는 경우에 골프 치는 것도 강학습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강학습이냐? 자, 강학습 문제의 목적은 그 팔러시를 찾는 거라 그랬죠. 팔러시는 액션을 찾는 거니까 그럼 골프에서 무슨 액션을 찾는 걸로 문제를 단순화해 볼까 생각을 해보면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실은 골프가 더 복잡하지만 골프 채가 딱 두 종류만 있다고 보는 거죠. 드라이버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똑 치는 퍼터라는 거랑 두 개만 있다고 치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서 칠 거냐가 액션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스테이트는 당연히 현재
골프장 필드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더 많은 추가 정보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골프도 이 그리드 월드하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리드 월드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빨리 게임을 끝내는 게 목적이어서 매 타임 스텝마다 -1씩 줬죠. 그렇죠? 근데 골프는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프의 기본 개념을 아는지 모르겠다. 타수를 많이 칠수록 좋은가요? 적게 칠수록 좋은가요? 홀에 들어가기까지. 네? 적게 주는 게 좋죠. 즉 타수를 적게 줄인다는 건 뭐냐면 골프를 한 타 한 타 치는 게 한 타임 스텝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타임 스텝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림 타임 스텝 그리드 월드랑 동일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리워드는 -1씩 한 번 칠 때마다 -1씩 주고 이제 홀에 들어가면 실제 골프는 사실 18개 홀을 해야지만 여기도 한 홀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홀에 들어가면 이제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약속인데 대부분의 경우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는 이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에서는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냥 리워드는 제로다라고 보통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액션을 예를 들면 퍼팅만 하는 액션 사실은 이게 V펫이라기보다는 이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Q 펑션을 퍼팅만 하는 경우도 그냥 예시로 그려본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커브가 나왔냐는 사실은 실전에 적용하려면 그 각 위치별에 뭐 예를 들면 그 높낮이라든가 뭐 기울기라든가 이런 걸 다 등고선을 다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걸 다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시를 들면 이런 뭐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골프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퍼터는 이렇게 단거리 치는 그냥 굴리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래서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별로 끊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바로 이쪽을 못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테이트의 구분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다는 얘기고, 자 드라이버는 반대란 얘기죠. 드라이버는 한 번 치면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몇십 메타에서 몇백 메타까지 나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신에 드라이버하고 퍼터의 또 다른 차이점은 드라이버는 정밀도로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높이는 거. 그래서 여기를 그 홀이 있는 근처를 보통 그린이라고 그러는데 그린 위에서는 퍼터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밸류 펑션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테크닉으로 계산할 수 있고 또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더 쉬운 방법들로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더 추가로 주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 -1의 좀 높은 밸류를 갖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린에서는. 근데 드라이버는 정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좁아집니다. 오히려 불리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심심풀이 삼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머리 식히는 예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예시를 들 거며 어떤 종류의 문제를 이제 풀 건가. 사실 이제 실전적인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그건 이제 차차 얘기하고 일단 먼저 정의를 내릴 거는 그 밸류 펑션에도 최선이 있다.
가장 좋은 밸류 펑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옵티말 밸류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옵티말 밸류 펑션은 어떻게 정의를 되느냐? 사실은 이 팔러시하고 밸류라는 것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항상 붙어 다니는 관계죠. 그러니까 팔러시를 생각 안 하고 밸류를 논할 수 없고, 밸류를 생각 안 하고 팔러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러시 밸류는 항상 같이 쫓아가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밸류 펑션을 옵티말한 놈을 찾고 싶다 그러면 먼저 옵티말한 팔러시를 찾아야 돼요. 생각해 보면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강학습의 최종 목적은 팔러시를 찾는다 그랬죠. 그냥 팔러시를 찾는 게 아니고, 팔러시는 사실 뭐 찾는 거 쉽죠. 아무거나 그냥 랜덤하게 해버리는 것도 팔러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최선의 팔러시, 옵티말한 팔러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말한 팔러시는 뭔가는 좀 이따가 정의를 내리고, 일단 모든 가능한 팔러시가 있다고 치면, 뭐 아까 그리드 월드 같은 문제에서 가능한 팔러시가 뭐 예를 들어 100만 개가 있다 라고 치면은 그 100만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각 25개 스테이트마다 가능한 액션들이 4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총 가능한 그 액션의 총 콤비네이션은 중복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4에 25승이 되는 거죠. 2에 50승. 10승, 10에 3승, 10에 15승 정도. 100만 개가 넘네요. 10에 1경 정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총 가능한 팔러시가 10에 15승계의 가능한 팔러시가 있다라고. 모든 스테이트별로 동서남북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팔러시니까. 그러면 그리드 월드를 예를 들면 그 10에 15승계의 그 팔러시를 다 적용을 해보고 일일이 미친 짓이긴 하지만 그 중에 밸류 펑션이 모든 이제 스테이트에서 가장 높은 놈을 찾았을 때 그때 이 밸류 펑션의 값을 옵티멀 밸류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팔러시 중에 밸류 펑션을 최대화시키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모두 그 말은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특정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그 스테이트에서 그 옵티멀한 팔러시를 찾아서 그래서 밸류 펑션을 구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Q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디파인 했었죠. Q를 이제 V하고 약간 이름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둘 다 밸류 펑션이긴 한데 약간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합니다. Q는 액션 밸류 펑션도 동일하게 모든 가능한 팔러시 중에서 액션 밸류를 최대화하는, 그래서 스테이트 액션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도 되고 아니면 스테이트 액션 모든 가능한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최대인 걸 찾으면 이게 옵티멀 밸류 펑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옵티멀한 걸 찾고 이걸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전체적인 팔러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액션 밸류 펑션이 될 거고, 그 눈이 얘기했지만 강학습의 목적은 옵티멀한 팔러시를 찾는 거니까, 그렇죠? 이 사실은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찾으면 V 스타나 Q 스타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찾는다는 얘기는 옵티멀한 팔러시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옵티멀한 팔러시가 무슨 의미냐, 아까 뭐 직관적으로 설명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는 얘기죠. 이거는 뭐 약간 노테이션 그냥 약속인데 부등식을 가지고 표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팔러시가 있을 때, 두 개의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팔러시의 상대적인 비교를 이러한 부등호로 약속을 하자니. 사실은 팔러시는 스칼라 값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등호를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약속입니다. 왼쪽 게 오른쪽보다 좋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좋다의 정의가 뭐냐?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왼쪽의 밸류 펑션이 오른쪽의 밸류 펑션보다 클 때 상대적인 차이를 요 부등호로 표시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셜 오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파셜 오더링을 가지고 옵티멀 팔러시를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가능한 팔러시 중에 어떤 놈이 파이스타라는 놈이 있는데 파이스타가 나머지 모든 가능한 다른 팔러시보다 클 때,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밸류 펑션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파이스타를 옵티멀 팔러시라고 부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 팔러시가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옵티멀 팔러시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재미난 두 번째 재미난 사실은 이게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 옵티멀 팔러시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상관없는 게 똑같은 맥시멈 값들, 그러니까 밸류 펑션들을 만들어내는 팔러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밸류 펑션이 파이에 대해서 그렸을 때 파이 1에 대해서도 똑같은 피크값, 파이 2에 대해서도 똑같은 피크값,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옵티멀 팔러시가 유니크하다라는 환상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정의에 의해서 이 정의, 그 다음에 오더링의 정의, 이 두 가지 정의만 가지면 나머지 것들을 또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약간 모순법 형태로 해서 어떻게 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옵티멀 팔러시는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증명 가능합니다. 어떤 옵티멀 팔러시 파이스타가 주어졌다고 치면은 그놈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그거의 밸류 펑션은 전 페이지에서 정의를 내렸던 옵티멀 밸류 펑션과 동일해진다. 이건 약간 말장난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성질로만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한번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힌트를 주면 모순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럼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옵티멀한 팔러시는 Q 펑션도 옵티멀한 액션 밸류 펑션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아까도 강조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옵티멀한 요 놈은 유니크하지만 밸류 펑션은 유니크하지만 파이스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현대적인 강학술에서. 그래서 뭐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뭐 어디로 가나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어떤 문제들은 어떤 패스로 가든 똑같은 결과를 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실전에서도 당연히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옵티멀 팔러시, 옵티멀 밸류 펑션의 정의에 대해서.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는 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면 의외로 어렵게 됩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define a partial ordering over polycis 있을 때 거기 if 뒤에 부등호 있잖아요. 네. 거기에 v 파이 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 붙는 건가요? 파이에 프라임이 붙는 게 아니라?
이건 좋은 지적인데 요는 오타입니다. V 엄밀하게 얘기하면 파이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고쳐야겠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는 어비어스한 얘기고, 그렇죠? 예. 약간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려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네, 요 옵티말 밸류하고 옵티말 팔러시 두 개만 정의해도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유일한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그냥 유도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고 굿뉴스입니다. 굉장히. 어떤 거냐면 옵티말 팔러시 중에 옵티말 팔러시가 갖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성질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옵티말 팔러시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난번 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막 구할 때도 보면은 뭐 V는 Q하고 했을 때 팔러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QSA 뭐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를 항상 취했죠. 에버리지를 취하는 이유는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는 팔러시가 랜덤하기 때문에 그 랜덤 비헤이비어를 에버리지 아웃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랜덤성을 없애버려야만 뭔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퀘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랜덤 팔러시를 쓰는 거가 상당히 생각을 해보면 불편한 요구 조건입니다. 아까 그리드 월드 같은 데서 또 예시를 이미 들었지만 요 스테이트에서 나는 북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랜덤 팔러시라는 건 뭐냐면 이놈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으로는 90% 확률로만 가고 나머지 3.3% 확률은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게 랜덤 팔러시다.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거는 팔러시를 구했는데 요 여기서 가장 좋은 팔러시를 딱 하나만 지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사실 더 정확한 비유인데 요 위치에서는 팔러시를 여기서는 제일 좋은 거는 위로 가는 방향이니까 위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다루기 편하죠. 근데 랜덤 팔러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요 스테이트에 있을 때 주사위를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사면체 주사위죠. 정사면체 4개의 숫자가 있는 주사위를 던져서 그 중에 나오는 숫자 방향으로 가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옵티멀 팔러시를 찾을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옵티멀 팔러시를 찾으면 그 옵티멀 팔러시는 랜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엄청나게 굿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 있으면 그냥 그 스테이트에서 딱 하나의 액션만 취하면 됩니다. 주사위 던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터미스틱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는 어떤 아까 디파인했던 옵티멀한 액션 밸류 펑션이 주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다. 어떤 거냐? 액션을 취하는 건 요 두 번째 변수에만 해당되죠. 이 A가 예를 들어 그리드 월드 예시를 들고 동서남북 4가지 케이스뿐이 없는데 그 중에 랜덤하게 갈 필요 없이 그 중에 가장 큰 Q 값을 갖는 A만 취하면 된다.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Q 값이 가장 큰 놈의 액션을 취한다. 자, 이것도 사실은 바로 앞에 나온 2가지 정의에 의해서 사실은 유도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숙제 삼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인데 뭐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뭐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액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밸류 펑션을 찾는데 이렇게 평균을 취하는 거였죠. 결국은 이게 A에 대한 평균을 취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 클래스에서 뭐 중간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쫙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 점수하고 이 클래스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최고점하고 그 최고점하고 평균하고는 어느 게 항상 큰가요? 어떻게 최고점이 항상 크죠?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최고점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고성질에 의해서 그 옵티멀 팔러시는 최고를 선택하는 게 항상 유리하다. 평균적인 비헤이비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평균적인 비헤이비어는 뭐냐? 랜덤 팔러시인 거죠. 랜덤 팔러시의 그 확률 분포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평균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률 분포까지 고려한 즉 가중 평균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가중 평균을 쓰더라도 최대치는 가중 평균보다 크다라는 거를 항상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바로 고성질에 의해서 평균보다 항상 최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적인 비헤이비어를 취하는 랜덤 팔러스를 쓰는 것보다는 최대치를 취하는 디터미스틱 팔러스를 쓰는 게 좋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증명은 상당히 간단한데 결론은 엄청나게 놀라운 그리고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옵티멀 팔러스는 우리는 디터미스틱한 팔러스만 고려하면 된다. 랜덤 팔러스 굉장히 다루기 힘들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확률 분포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을 고려를 안 해도 된다. IAS. 그냥 하이 AS가 아니고 이걸 고려 안 하고 그냥 하이 S는 A다. 라는 이런 디터미스틱한 펑션만 고려하면 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옵티멀한 팔러스는 디터미스틱하다. 이제 나중에 이 가정이 또 깨져버립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지금 또 얘기하면 재미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벨만 이퀘이션 무슨 얘기냐면 옵티멀한 밸류 펑션 또는 옵티멀한 액션 밸류 펑션들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어떻게 찾았는지는 나중에 고민합시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찾는 방법부터 얘기할 테니까. 그런 게 주어졌을 때 옵티멀한 밸류 펑션들은 어떤 성질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벨만 이퀘이션, 어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성질을 만족하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이 옵티멀한 팔러스는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스다라는 이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 요식에서 VS는 이 에버리지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식이죠. 랜덤 팔러스까지 포함한. 여기서 요 옵티멀한 팔러스를 여기다 끼워 넣어 버리면 그리고 옵티멀한 밸류 펑션 둘 다 옵티멀하다고 가정하면 이거 가장 일반적인 식이니까 옵티멀 할 때도 그러니까 옵티멀한 밸류 펑션, 옵티멀한 액션 밸류 펑션도 밸류 펑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을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그냥 옵티멀 파라스만 끼워. 이렇게 되면 이 식을 여기다 갖다 꼽아 놓는 순간 이놈이 확률분포가 어떤 특정 하나만 1이죠. 근데 그게 이놈이 맥시멈이 되는 값의 1이니까 당연히 이거에 맥시멈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이 사실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툭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유도가 된 겁니다. 그 말은 Q 스타와 V 스타의 관계는 이렇다. 맥스를 취한다. 자, 요거를 V하고 Q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걸 그래피컬하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놈이 S고 밑에 있는 놈이 SA면 까만 점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S죠. 근데 이 맥시멈을 취한다라는 게 약간 다른 거죠. 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여기에 평균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림이 이거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평균 대신에 expectation 파이죠. 평균 대신에 맥시멈이 들어갔는데 그거가 요게 맥시멈이 들어갔다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평균이 아니고 여기에 이런 홀을 그려줘. 아크라고 하죠. 영어로. 아크를 딱 그려주면 이 브랜치에 대해서 이 브랜치를 나누는 건 액션뿐이 없으니까 이 브랜치에 대해서는 A라는 거에 대해서 맥시멈을 취하라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1대1 되는 겁니다. 이 식은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걸 말하는 거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V를 Q로 표현했는데 Q를 또 V로 표현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Q는 일반적인 Q는 여기에 스타들이 없었던 거죠. 아까도 리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V들은 이 벨만 이퀘이션 항상 만족합니다. 일반적인 Q하고 V하고. 근데 옵티멀 Q하고 옵티멀 V도 역시 일반적인 Q와 일반적인 V의 원 오브 댐이니까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식을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고 그냥 스타를 여기다 붙여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죠? 자, 그 식이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expectation을 굳이 이렇게 트랜지션 확률로 바꿔치기 하면 그렇죠? 그러면 Q가 V로 표현된 꼴이죠. 그렇죠? Q는 까만 점, V는 하얀 점인데 그 사이는 여기선 앞에 맥시멈이 없네요. 그렇죠? 홀을 그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크를 이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중간에 리워드가 있으니까 이제 R을 집어넣죠. 자, 그러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어느 걸 먼저 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V에 대한 옵티멀리티 벨만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고 또는 Q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위에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얀 거를 두 번째 요 식 그림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V에 대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이걸 위에 먼저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까만 점을 갖다 붙이면 앞에 있는 걸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까만 점으로 시작해서 까만 점으로 끝나니까 Q에 대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어붙이느냐 순서만 생각하면 사실은 Q하고 V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그냥 계산 안 해도 이게 뭐가 나올 거라는 금방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면 V는 아까 이렇게 맥시멈이라고 했으니까 Q는 또 뭐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니까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고 결국은 Q는 그대로 가고 앞에 맥스만 붙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세 스텝만 봐도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옵티멀리티 그러니까 옵티멀 밸류 펑션도 원 오브 밸류 펑션이니까 밸류 펑션의 일종이니까 여전히 이 식들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다 V 스타를 꼽아놔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액션을 취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액션을 취한 거는 이 A가 맥시멈이니까 이게 아크가 붙어지고 그다음에 R들이 이쪽에 있는 거죠. V를 V next state의 VS 프라임 S 그러니까 S하고 S 프라임 다른 겁니다. S는 현재 스테이트고 S 프라임은 next state. 그래서 요식과 요식은 1대1 대응관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나왔던 이렇게 원 스텝으로만 돼 있는 것들을 뭐 어느 걸 먼저 위에다 놓을 거냐로 해서 조합만 하면 뭐 자유자재로 식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은 이 그림이 더 심플하고 좋은데 액션이 3개 있는 경우는 요것만 그려도 됩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그냥 액션이 3개 있을 때 예시를 든 거고. 자, Q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Q는 무조건 뭐 이런 식을 만족한다 그랬죠. Q하고 V의 관계는 그리고 그냥 Q 스타도 Q의 일종이니까 그리고 V 스타도 V의 일종이니까 Q하고 V를 그냥 딱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딱 꼽아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가 재밌습니다. V 스타는 맥시멈 Q 스타라는 게 이미 보여졌죠. 1번식에서. 이건 불변의 진리라 그랬죠. 뭐 유도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V에서는 맥시멈이 제일 앞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제일 앞에 나왔는데 Q에서는 맥시멈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 제일 뒤에. 그렇죠? V가 맥스 Q 스타인데 여기서 그 맥시멈을 취하는 액션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액션은 현재 스테이트 액션이 아니고 다음 스테이트에서 취할 액션. 오케이. 그래서 A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까만 점으로 시작을 해서 V로 잠시 갔다가 그렇죠? S 프라임으로 잠시 갔다가 그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취할 액션. 근데 맥스가 뒤에서 취해지니까 호가 두 번째 단계.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비교를 하면 V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은 V 스타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은 맥스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호가 제일 위에 있고 Q의 벨만 이퀘이션은 맥스가 제일 뒤에 들어가니까 제일 밑에 붙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벨만 이퀘이션과 이 오늘 배우는 벨만 이퀘이션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벨만 이퀘이션은 옵티멀 밸류, 옵티멀 Q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앞으로는 약자로 BOE라고 부르겠고 지난 시간에 배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BEE가 되겠죠. 벨만 이퀘이션은 이렇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 필요가 있는데 자, Q 펑션에 대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이퀘이션을 보면 좋은데 Q 스타는 next state하고 액션의 페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이걸 만족 못하면 옵티멀 Q 스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풀면은 사실은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 지난 시간에 그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벨만 엑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행렬하고 벡터를 만들어서 인버스를 해서 원샷에 풀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Q 스타에 대해서 동일하게
행렬 벡터 이퀘이션으로 해서 원샷에 풀 수 있겠느냐.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난번처럼 쉽게는 못 푼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은 쉽게 풀었던 이유는 모든 이퀘이션 선형적이기 때문에 선형 대수적으로 그냥 쉽게 풀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리니어 불행히도 생각을 해보면 X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면서 넌리니어해져 버렸다. 문제는. 이게 왜 넌리니어해졌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F하고 G의 max를 구한다고 치면 이게 max F, max G하고 같으냐? 이게 리니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정의죠. 보통 일반적으로 같나요? 틀려요? 각각의 max를 취하는 거하고 그거에 네? 일반적으로 아니죠. 이유는 뭐 그냥 쉬운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F는 이렇게 생겼고 G는 이렇게 생겼으면 F의 맥시멈 여기고 G의 맥시멈 여기인데 요 놈을 구할 때는 아마 X축으로 본다 그러면 요 점이 옵티멀한 점이고 이거는 각각은 이거가 합의돼 버려서 엉뚱한 게 나와버려요. 사실 요 점이 맥스 요거의 합이니까 뭐 요게 맥시멈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맥시멈은 당연한 얘기인데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같네요. 맥시멈은 논리니어한 오퍼레이션. 행렬 벡터 이퀘이션은 절대 풀 수가 없다는 무슨 얘기냐? 문제가 엄청 지저분해진다. 그러니까 한 100디멘전까지는 풀 수 있다고 그랬죠. 행렬 벡터 이퀘이션. 근데 이건 100디멘전만 돼도 계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상의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걸 풀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BE보다 BOE를 푸는 게 왜? 옵티멀한 Q 펑션을 구한다는 얘기는 옵티멀한 팔러스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에서 보듯이 자, 이 식이 뭘 의미하냐 좀 철학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주어지면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 버리죠. 즉 옵티멀한 Q 펑션을 구하면 옵티멀 팔러스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광학술 목적을 달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원샷 다이렉트하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히도 현실적으로 BOE를 다이렉트하게 푸는 거는 그러니까 원샷에 다이렉트하게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원샷이 아닌 방법으로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예 못 풀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또 다른 또 좋은 방법이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배울 내용인데 결과만 미리 가져와 보면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행렬 벡터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데 풀어서 솔루션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야 될 거예요. 정답이네요.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이 정답이 이렇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옵티멀한 팔러시를 이놈이 주어지면 찾을 수 있는 게 된다. 자, 그 이유는 여기서는 옵티멀한 팔러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랜덤 팔러시가 이 문제 자체가 일단은 랜덤 팔러시가 아니고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라고 했죠. 그리고 문제 자체가 지금 환경 자체도 랜덤하게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만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그냥 당연히 가야 되고 이게 환경 자체에 의해서 랜덤리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는데 랜덤리스가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둘 다 사라져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랜덤리스가 팔러시 자체가 랜덤에서 랜덤하게 되는 경우 그거 이미 제거가 됐죠. 왜냐하면 옵티멀 팔러시 디터미하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스테이트 트랜지션 자체가 또 랜덤하게 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팔러시는 디터미스틱 하더라도 나는 북쪽으로 가라 그래도 이 환경 자체가 이 위치에서 너 북쪽으로 가 그랬는데 북쪽으로 안 가고 얘가 지 맘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상황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들판에 있는 뭐 이런 그리드라 그러면 뭐 바람이 불고 있다 랜덤하게 그럼 위로 가라 그래도 만약에 우연히 그 순간에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 그러면 위로 가라 그래도 왼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굿뉴스는 이 문제에서는 그런 랜덤한 환경의 요소를 싹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문제가 될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사실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다 디터미스틱해져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V 스타만 주어지더라도 이제 Q를 V 스타는 잠깐만요. 이 식으로 보면 좋겠네요. 벨만 이퀘이션으로. 자, 이 식에서 V 스타가 주어져 버리면 R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항상 한 스템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물론 이제 그 A, B, 뭐 고기만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거 무시하고 그 말은 이건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고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V 스타가 주어져 버리면 지금은 요 expectation을 취하는 이유는 랜덤 두 가지 종류의 랜덤리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는 건데 두 가지 요소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랬죠. 팔러스에 대한 랜덤리스 사라지고 그다음 환경에 의한 트랜지션의 랜덤리스 사라져 버렸으니까 expectation이 더 이상 expectation이 아니라는 거는 이놈이 주어지면 그러면 그냥 이 값이 이 자체가 그냥 Q스타가 되는 즉 무슨 얘기냐면 V스타가 주어지면 그게 그냥 바로 Q스타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 경우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는 얘기입니다. 요 그리드 월드에서만 유독 이놈이 워낙 쉬운 문제라 V스타가 그냥 바로 Q스타나 마찬가지라. 왜? 그게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팩터가 있는데 이거 항상 고정된 숫자니까 사실은 상대적인 거를 구별할 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똑같기 때문에 A 가능한 액션 동서남북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V스타는 이런 디터미스틱한 환경에서는 Q스타나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옵티멀한 팔러시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인데 요거죠. 파이는 Q가 제일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Q가 사실 V나 마찬가지니까 V가 제일 커지는 방향으로만 가면 이게 옵티멀 팔러시예요. 그래서 요게 주어지면 옵티멀 팔러시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린다니까.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왜? 내가 만약에 이 포지션에 있다. 어디로 가는 게 옵티멀 팔러시냐? 동서남북 옆에 이웃을 봤을 때 가장 큰 값으로 가면 그게 옵티멀이라니. 여기서 보면 어느 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큰가요? 근데 제일 큰 게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럴 땐 둘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된다. 그래서 옵티멀 액션이 이렇고 뭐 이 경우에서 동서남북 다 봤더니 이게 제일 크죠? 그러면 그때는 위로만 갑니다.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요 위치에 있을 때는 밸류가 동일한 게 있어서 둘 다 아무거나 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랜덤 팔러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랜덤 팔러시가 아닙니다. 왜 랜덤 팔러시가 아닐까요? 네? 다시 한번. 그쵸? 이게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강조한 건데 옵티멀 팔러시가 유니크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옵티멀 팔러시는 꼭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사위 던지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위로만 갈래 미리 약속을 해버리고 그걸 쓰면 그게 옵티멀 팔러시예요. 근데 랜덤 팔러시는 그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위가 나오면 위로 가고 밑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똑같은데 이 경우는 사실 랜덤 팔러시를 써나 그 디터미스틱 팔러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버리긴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가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이지 랜덤 팔러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묘한 그런 철학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이 이렇게 여러 개 등장하는 게 랜덤 팔러시 아니야 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옵티멀 팔러시가 여러 개 존재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에서도 봤듯이 옵티멀 팔러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의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을 생각하면 전체 패스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만 다 모으면 뭐 그래서 9개를 빼면은 16개가 여러 개 초이스가 있으니까 뭐 2의 한 16승 정도의 옵티멀한 팔러시가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옵티멀 팔러시가 한 서너 개 종류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심플한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같이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팔러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인식을 하고 있으면 현대적인 과학수 문제를 풀 때도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쉽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꼭 하나만 유니크한 걸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리사이클링 로봇 예시를 들었었죠. 그래서 하이 스테이트 있고 로우 스테이트 있고 이제 하이 스테이트는 서치하고 웨이트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로우 스테이트에서는 서치 웨이트 그다음에 충전 차지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이 있고 서치를 할 때 그 알파라는 확률로 다시 그냥 원래 하이 스테이트 그냥 원충 상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S를 했을 때 1-알파 확률로 방전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치만 얘기한다 그러면 로우 스테이트에서도 서치라는 액션을 했을 때 베타라는 확률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라는 확률로 하이 스테이트 갈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서 가정이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완전 방전이 돼갖고 못 쓰게 된 상황이에요. 사람이 들어다봤다는 걸 가정을 한 겁니다. 그때 리워드가 -3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다 리워드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 케이스들만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다시 그린 거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BOE를 디파인을 했으니까
V스타하고 Q스타에 대한 BOE를 계산했죠. V스타, 이것은 V스타만 해봅시다. V스타, 아까 BOE가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심플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큼 계산이 지저분해지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더 복잡한 문제는 아예 풀 시도도 차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이 스테이트일 때 V스타에 대한 XA 이런 거 있죠. 동그라미 점점 맥스가 있고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쓰죠. R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B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next S 프라임 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V스타에 대한 이퀘이션인데 앞에 max가 붙죠. 지금 액션이 하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두 가지 액션뿐이에요. 서치하고 웨이트. 서치 케이스가 요 윗줄이고 그다음에 요게 액션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줄은 웨이트 케이스고. 근데 서치의 확률이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로 나와지고 그다음에 웨이트는 그냥 그 자체 셀프로 하나뿐이 없습니다. 1의 확률로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웨이트는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계에서 리워드, 감마, 넥스트 스테이트의 밸류는 자기 자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각각 다 숫자를 대입해놓고 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컴페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액션이 만약에 100만 개면 100만 개 컴페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엄청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자, 로우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search, wait, recharge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search 할 때 베타 확률이고 해당하는 게 요 항하고 요 항이고 베타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확률로 요 두 개 항이 다시 요걸 계산하면 그때 리워드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하고 다음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식에 그냥 갖다가 붙인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요 식이죠. 요 식에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몇 번씩이라고 해서 번호는 없네요. 자, 그래서 계산량이 엄청 지저분하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서는 감히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다이렉트하게 풀려고 시도했다가는 정말로 망한다. 라는 게 오늘 배울 두 번째 메시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그거를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거고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그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강학습의 이제 기반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두 번째 언급 중요한 점, 더 중요한 점을 빼먹고 갔는데요. 자, 요 Q스타에 대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 대해서 하나 언급할 것은 Q스타는 뭐 R 더하기 그다음에 감마 트랜지션 맥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죠. 또 다른 Q스타. 이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워낙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현대적인 강학습 알고리즘들은 이 구조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말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합니다.
수많은 현대적인 강학습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Q러닝, 뭐 DQN, 뭐 PPU, 뭐 DRPO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다들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요 식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 이퀘이션이 돼 있지만 강학습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이퀘이션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 오른쪽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왼쪽으로 업데이트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이 되겠고 모든 현대적인 강학습들이 바로 이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Q러닝이라는 게 핵심적인 앞으로의 개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Q러닝을 딥러닝하고 결합시킨 게 DQN이라는 겁니다. DQN이 그 알파고에서 핵심적으로 쓰였던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많은 이제 오픈 AI 짐이라든가 폴 밸런싱 이런 문제를 풀 때 쓰는 알고리즘이 DQN인데 DQN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라는 얘기.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 달랑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학습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2장에서 배운 벨만 옵티멀 디퀘션이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쉬운 게 또 강학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의 키포인트는 뭐죠? 맥시멈이 뒤에 두 번째 항에 갖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맥시멈이 뒤에 붙어 있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 식을 가지고 우려먹을 수가 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식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뭐 다소 MDP가 이론적이고 뭐 이런 거 왜 배우지? 뭐 바로 DQM 배우고 그러면 좋을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강학습 실제로 잘 쓰는 사람들도 이런 백그라운드는 하나도 모르고 DQM 잘 된다니까 그냥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할 수가 있다. 새로운 걸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근데 모든 강학습 문제들이 결국은 이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단순한 이유인데 여기 승차라고 그렇죠. 이게 옵티멀하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강학습의 목적은 옵티멀 팔러스를 구하는 건데 옵티멀 밸류 펑션만 구하면 옵티멀 Q 펑션만 구하면 옵티멀 팔러스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니까 이것만 구하면 강학습 목적을 달성해 버리는 거죠. 그 말은 강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식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따라가고 싶어도 딴 걸 따라가고 있으면 잘못된 강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학습이 굉장히 심플하고 쉽다라는 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2장, 4장, 3장만 알면 사실 다른 건 다 안 배워서 됩니다. 사실은 모든 게 거기서 다 유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다루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동기부여를 받고 다른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습니까?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약간 마이너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2장에서 몇 건 다 끝났고 이거는 이제 약간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상황에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가. 근데 실제로 많이 안 쓰이는 그런 테크닉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